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송담대학교 비서경영과 신준섭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보야, 문제는 내 생각이야. 경영지식을 겸비한 비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지식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기업 또는 법률사무소의 전문 비서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인데 전문 비서라고 한다면 필요한 지식과 스킬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경영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오히려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외과 수술을 돕는 사람이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호텔 주방장을 돕는 사람이 요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상첨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술을 하는데 의학을 잘 모른다. 호텔 주방장을 돕는 사람인데 요리에 정통하다. 자, 어느 경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자, 비서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비서 자격증은 1, 2, 그리고 3급이 있습니다. 자, 3급은 고등학생이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대학 재학생 이상이라면 1, 2급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이 비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사무 관리에 관련된 능력, 그 다음에 비서로서의 태도, 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의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경영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정, 학교, 기업. 두 글자. 그럴 수 있죠? 또 뭘까요? 그렇죠.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이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기업 공동체.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는 조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직. 한마디로 가정, 학교, 기업 똑같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에는 개념이 어떤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뭔가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할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이나 구성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이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기 때문에 위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이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언어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적 정의는 무언가를 조직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또다시 계획에 참고하는 전체적인 이러한 바퀴처럼 굴러가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경영 시스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오른쪽 그림에 네 가지 요소로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하고 사람이 공동체가 또는 조직이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조직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런 요소들로 뭔가의 조직이 움직여지는 것 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영학을 배워야 하는가? 예. 자, 뛰어난 비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뛰어난 비서가 있으면 평범한 비서가 있겠죠. 자, 평범한 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지식과 비서로서의 스킬만 있는 비서를 우리가 기능적 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뛰어난 비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킬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그런 비서를 우리가 뛰어난 비서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비서는 제가 새롭게 정의한 그 용어긴 하지만 CEO를 빗대서 CSO, Chief Secretary Officer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스킬만 있고 그저 기능만 갖고 있는 그런 비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나 로봇에 의해서 거의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평범한 비서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뛰어난 비서, CSO라고 하는 이러한 비서는 앞으로도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와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경영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왜 경영학을 배워야 할까요? 뛰어난 비서가 되기 위해서. 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취업해서 일하는 곳이 경영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 조직과 관련된 학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영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단순한 기능을 겸비한 그런 비서가 아니라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뛰어난 비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영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경영학은 크게 이렇게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 이것은 이제 주로 제조업과 관련된 것이고요. 자, 우리 비서 경영학과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과에서는 이것을 서비스 운영 관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와 회계,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조직과 관련된 관리, 경영 정보, 주로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AI와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5가지 요소와 관련된 각각의 과목들을 우리가 1학년에서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영학의 어떤 깊은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뛰어난 비서가 되고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비서가 되어서 4차 산업시대에 감히 AI나 로봇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비서가 되기 위해서 경영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